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던 한 주택 거래에서 홈 인스펙션 과정 중에 방사성 위험 물질인 레돈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바이어는 이런 집에서 몇 년 살면 죽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크게 놀랐고 즉시 계약 파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레돈가스라는 것이 집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험할까요? 또 계약은 정말 깰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라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이오를 보호하는 인스펙션 컨틴전시의 진실과 오해, 그리고 라돈이 나왔을 때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가스입니다. 토양이나 암석, 지하수에 포함된 우라늄이 아주 천천히 붕괴되면서 라돈이 발생하죠. 문제는 이놈이 냄새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서 측정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라돈은 지구상 어디든 존재한다. 우리 집만 특별히 이상한 가스가 생겼다가 아니라 어느 집이든 들어올 수 있는 가스입니다. 라돈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올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CDC에서 만든 라돈 유입 경로를 보여주는 공식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바닥과 벽이 만나는 이음새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유입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벽 안쪽에 숨은 균열과 빈 공간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벽이지만 벽 속에는 공기 통로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썬펌프입니다. 뚜껑이 없거나 밀폐가 완벽하지 않으면 라돈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의 크랙입니다. 사람 눈에는 작아 보여도 가스는 계속 스며들어 옵니다. 다섯 번째는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 주변입니다.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기 배관이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면서 작은 빈 공간이 남습니다. 여섯 번째는 플로어, 바닥의 틈새입니다. 바닥 아래 공간에 모인 라돈이 실내로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하수 또는 개인 우물입니다. 라돈은 공기뿐 아니라 물에도 녹아 있습니다. 샤워하거나 물을 사용할 때 라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공 상수도는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땅과 맞닿는 실내 공간이라면 집이 아니더라도 라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라돈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돈이 폐암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흡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라돈은 하루 이틀 노출되어서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이 되었을 경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돈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측정하고 미리 조치하면 되는 관리가 가능한 이슈에 가깝습니다. 라돈 수치는 PCI per L, picocurie per liter로 측정을 합니다. EPA에서는 4.0 이상이 되면 액션 레벨, 즉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 집은 절대 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야외 공기 중에도 0.4 정도는 늘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핵심은 0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치가 높을 때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라돈이 나왔을 때 바이오는 계약을 바로 깰 수 있을까요? 특히 뉴저지처럼 지하실이 흔한 지역에서는 라돈 검사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인스펙션 기간에 라돈 테스트를 하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오해 하나를 정리하고 가죠.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무조건 계약 파기권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바이어에게 확인할 권리, 협상한 권리, 선택할 권리를 주는 장치입니다. 즉 계약 해지는 셀러의 대응에 따른 옵션이지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스펙션을 진행하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라돈 4.0 이상이 되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해결 요청을 합니다. 저감 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하든가 미리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크레딧이나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죠. 셀러가 합리적 해결에 응하면 계약이 유지되면서 클로징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셀러가 합리적 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 바이어가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라돈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깨지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스펙션 이슈는 원칙적으로 셀러에게 먼저 해결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돈 이슈에서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셀러가 해결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클로징 전에 셀러가 저감장치, 미리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테스트로 수치를 확인합니다. 둘째는 크레딧 또는 가격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바이어가 클로징 후에 설치하되 셀러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 이건 마지막 카드입니다. 인스펙션 기간 내에 합리적인 해결이 거부되었을 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라돈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라돈 저감 장치, 미리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실 바닥 밑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집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 즉 빨대 같은 장치입니다. 설치는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면 가능하고 비용은 대략 2,000불 선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전기비도 연간 80에서 100달러 정도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 뺀 수명은 약 10년 정도로 보고 몇 년마다 재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셀러에게 라돈 저감 장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살릴 확률을 높이고 다음 바이어 리스크도 미리 제거하는 가성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케이스는 처음 수치가 12가 넘었고 리테스트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감 장치 미리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리테스트를 해보니 0.8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라돈은 큰 공포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기술적 이슈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무조건 계약을 깨는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돈 4.0 이상은 즉시 계약하기가 아니라 해결과 협상의 대상입니다. 라돈은 무섭기보다 검사, 협상, 설치, 재테스트 이 흐름만 이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 주택 매매 중인데 라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또는 인스펙션 협상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뉴저지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